크로노아크 5편, 바이킹의 침략과 알프레드 대왕의 저항. 앵글로 색슨족이 브리튼 섬을 장악한 후 몇 세기가 흐른 뒤 이 땅에는 새로운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바이킹입니다. 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바이킹의 침략은 브리튼 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강력한 해상 전력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급습은 유럽 전역을 공포에 빠뜨렸으며 브리튼 섬 또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793년, 바이킹은 잉글랜드 북동부에 위치한 린디스판 수도원을 기습 공격합니다. 이 사건은 유럽 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대규모 바이킹 침략이었고, 이후 지속적인 약탈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수도원은 당시 종교적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곳이었기 때문에 바이킹에게는 더없이 좋은 목표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바이킹은 브리튼 섬을 향한 본격적인 침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이킹들은 주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온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항해 기술을 갖춘 롱십을 이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며 기습과 약탈을 주요 전술로 사용했습니다. 바이킹들은 해안을 따라 작은 마을을 공격하고 약탈한 뒤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는 전략을 구사했으며, 이는 기존의 브리튼 섬 방어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바이킹의 침략이 거듭되자 잉글랜드의 여러 왕국들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9세기 중반, 바이킹들은 단순한 약탈을 넘어 잉글랜드를 정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865년, 바이킹의 대규모 원정군인 대군세가 브리튼 섬에 상륙하며 잉글랜드 각지의 왕국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머시아, 노선부리아 등 여러 왕국이 바이킹에 의해 함락되었으며, 점차 잉글랜드 전역이 바이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잉글랜드 왕국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웨식스 왕국의 왕이었던 알프레드 대왕은 바이킹의 위협에 맞서 싸우며 잉글랜드를 지켜냈습니다. 그는 군사적 개혁을 단행하고 요새를 건설하여 방어 체계를 강화했으며 바이킹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878년 에딩턴 전투에서 알프레드 대왕은 바이킹 군을 격파하며 잉글랜드의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이후 바이킹과의 협상을 통해 잉글랜드 동부 일부를 바이킹이 통치하는 대인로로 인정하는 대신 웨식스 왕국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알프레드 대왕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과 학문을 장려하며 잉글랜드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웨식스 왕국은 점점 강력해졌고, 후대의 왕들은 이를 바탕으로 잉글랜드를 다시 통합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에 걸쳐 바이킹의 침략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고, 결국 1016년에는 덴마크의 크누트 대왕이 잉글랜드를 정복하여 북해 제국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킹의 지배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으며 결국 잉글랜드는 다시 독립을 되찾게 됩니다. 바이킹의 침략은 단순한 약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의 정치, 문화, 언어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는 바이킹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여러 지명에서도 그들의 영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킹과 잉글랜드인들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이후 노르만 정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킹 시대는 단순한 혼란의 시대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브리튼 섬에서 바이킹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이킹 시대 이후 잉글랜드가 어떻게 통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노르만 정복이 브리튼 섬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탐험해 보겠습니다.